안녕하세요, 고길동입니다. 이번 시간으로 부가치세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무로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의를 볼게요. 부가치세 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의의 부가치세는 이론, 자, 객관식에서 3문제 출제되며, 객관식은 2점씩이니까 2, 3, 6점을 겁나 구성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실무에서도 부가치세가 겁나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 그 문제 3번이, 실무는 총 6개거든요. 6개 중에서 3번째가 이제 메인 매출점표 입력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직접 분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6문제가 나요. 실무는 한 문제당 3점씩이기 때문에 6, 3, 18, 총 18점을 겁나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요 유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메인 매출점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실무에서 이제 메인 매출점표를 입력하기 위해서 거래마다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여기 유형이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메인 매출점표라는 메뉴거든요. 네, 차차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이어트 강의니까 뭐 여러 번 해보셨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거를 잘 맞추면은 한 8, 90%는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메인 매출점표는. 각 주가 네, 유형은 증빙에 의해 결정되므로 거래별 증빙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자, 유형의 핵심은 증빙이에요. 자, 거래 종류가 3가지 있는데요. 자, 유형 증빙이라는 거는 판매한 사람이 발급해 주는 거죠. 자, 내가 10%짜리 팔 수도 있고요, 빵 프로짜리 과세되는 걸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겁나 면제되는 것, 그런 것들을 팔 수가 있겠죠. 자, 내가 10%짜리 붙는다? 그런 걸 팔았다? 이게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세금 계산서가 원칙이죠. 자, 10%가 붙는 걸 팔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데요. 예외적인 거 2가지죠. 인정? 인정. 바로 신용카드 매출점표,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 등으로 결제를 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2가지 더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증빙을 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받는 건 2가지겠죠. 자, 직수출은 뭐였어요? 현대자동차가 장첸한테 직접 자동차를 받아 건너서 이렇게 수출하는 거고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거래죠. 한국 타이어가 그 현대자동차에다가 타이어 파는 거. 근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 그러한 서식이 있다면은 우리는 빵 퍼센트를 적용을 해줘요. 국내 거래지만. 자, 외국한테 직수출할 때는 장첸한테 증빙 발행해줘야겠죠? 아니? 중국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그 증빙을 발행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증빙이 필요 없고요. 그러나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에서는, 야, 너네들은 국내 거래니까 너네들 거래할 때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직수출이랑 내국 신용장이랑 2가지가 다른 거예요. 영세는. 그 다음에 면세는, 자, 세금이 안 붙죠. 그래서 부가치세법은 일반 소비세로서, 자,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원칙적으로 재화의 용역에, 모든 재화의 용역에 공급이 10%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면세는 세금이 안 붙죠. 세금자를 빼버리고 그냥 계산서를 겁나 발급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됐죠? 자, 이 증빙을 반드시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째로 유형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선액 1급의 시험에서 겁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금 제가 매출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하나 넣어놨는데요. 요거 메인 매출점표에 그대로 있는 그림이에요. 자, 내가 팔았다는 거죠. 매출 유형이랑 내가 팔았다. 저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리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는 매입 유형이 있죠. 요거는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어떤 거를 내가 받아오는 거죠. 매입하는 사람은 어떤 걸 받아오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고, 그림에 있는 거랑 미팅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 있는 거를 밑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11번의 과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11번 과세는 가장 원칙적인 바로 10%짜리 붙는 물건을 내가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매출하면서. 간단하게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겁나 발급을 하였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상품, 제품 이런 얘기 나오면은 면세라는 얘기 없으면 다 과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짜리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영세율이에요. 영세율인데 둘 중에 하나죠. 수출이나 내국신용장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저기 밑에 있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얘네 두 개가 영세율이에요. 0%. 자, 근데 두 개를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딱 보니까 16번 수출이죠? 얘가 직수출이고요. 얘가 직수출이고,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예요. 그래서 12번은 뭐냐면은, 자, 한국타이어 입장이죠. 한국타이어가 현대자동차한테 0% 적용받으면서 타이어를 팔았죠.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내국신용장에 의해 타이어를 겁나 공급하고 0%로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16번 수출은, 자, 직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0%를 적용해주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하는 나라고 생산지국이고 그쪽 상대방 나라 소비지국 가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증빙이 없어요. 장첸한테 뭔 증빙을 줘, 그죠? 미국의 에비사에 제품을 겁나게 수출하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의 면세는 말 그대로 이름에도 있지만 면세예요. 면세를 내가 면세되는 뭔가를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해 준 거죠. 그래서 농협에서, 자, 사업자 홍길동에게 쌀을 100kg 겁나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13번의 면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의 건별은 겁나 안 좋은 거죠, 이거. 보통은 안 좋은 거죠. 왜? 무증빙. 증빙이 없어요. 혹은 영수증, 거지 같은 거, 간이 영수증이나 이런 겁나 쓰잘데기 없는 거, 아까 말씀드린 10%짜리 파는 거거든요, 이것도. 1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 중에 하나예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근데 다른 기타 그렇게 겁나 쓰잘데기 없는 거, 이런 거 없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10%짜리 팔면서 증빙이 안 준 거, 혹은 간주자 붙는 애들, 간수공급이나 간수임대로, 얘네들은 실제로 판 거야, 안 판 거야? 판 게 아닌데 너 팔았다고 쳐. 너 매입세 공제 왜 받았어? 너 팔았다고 쳐. 시가로 세금 내. 가주공급이죠. 간주임대로 뭐예요? 월세 받았어요? 아니? 너 그 대신에 너 그거 받았잖아. 보증금 받았지? 너 보증금에 대한 은행 이자만큼은 월세 받은 거야. 월세 10%만큼 세금 내. 요게 간주임대로죠. 단 우리 간수공급 중에서 한 가지는 겁나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자가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게 있었죠. 걔는 사업자를 제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업자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서 걔는 시가가 아닌 원가로 겁나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보통은 안 좋은 거죠. 보통은 제대로 된 증빙을 안 준 것이 14번 건별이다는 얘기죠. 자, 거래처에 과세 상품을 매출하면서 증빙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경우, 혹은 개인 긴처수익에 과세 상품을 매출하면서 간이 영수증 같이 겁나 쓰잘데기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발급을 했다든지, 이런 게 건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16번 수출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카고라는 게 있는데요. 자, 카고에서 과자라는 얘기는 10%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자가 붙으면 무조건 10%예요, 여러분들. 유형에서 10%짜리를 내가 팔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끊어준 것이죠. 자, 카드. 그래서 요거는 10%이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그리고 과세 상품을 매출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는 얘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끊어줬다. 같은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현과 역시 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예요. 내가 물건을 10%짜리 팔면서 현자는 현금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자, 현금으로 내가 돈 현금으로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현금 영수증을 끊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 과세 상품을 매출하면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하다. 그래서 현과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증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형은 증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10%짜리를 팔면서 10%짜리 팔면서 현금 받았다. 그럼 유형 뭐예요? 현과죠? 아니, 내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으면 11번의 과세고요. 현금 영수증을 끊어줬으면 22번의 현과예요. 증빙이 중요한 거지 현금 받았다 그래서 현과가 아니라는 점,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다음은 메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물건 사왔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메인 매출점표에 그대로 있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한 것이고요.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51번의 과세라는 게 되어 있죠. 자, 아까 전에 11번 과세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매입하면서 10%짜리를 매입한 거죠. 10%짜리 매입하면서 가장 원칙적인 셋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적인 거 잘 받아온 거예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을 받았다는 얘기다. 아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52번의 영세.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 땅 퍼센트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것이죠. 이거 누구예요? 현대자동차. 자, 현대자동차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한국타이어로부터 타이어를 겁나 공급받으면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매입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번에도 비교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55번의 수입이랑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재미있는 점은, 자, 55번의 수입은 빵 프로가 아니에요. 10%예요. 예? 왜요? 수출은 빵 %였는데요? 예. 바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우리 회사가 저쪽에 생산지국으로부터, 다른 나라 생산지국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수입해가지고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서는 빵 %를 적용받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세하니까 얘는 10%가 되는 것이죠. 수입은. 자, 예를 들면 미국의 ABC사로부터 원재료를 겁나 수입하면서 아무 얘기 없으면 과세예요. 10%. 인천 세관장에게 부가치세를 겁나 납부하고 수입 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을 받다라는 얘기다. 얘도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자, 얘는 세금을 누구한테 내냐면은 세관장한테 내요. 세관장한테. 수입을 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 배나 이제 비행기 이런 것들로 수입을 하죠. 우리나라는 위에 북한이 맡고 있기 때문에 철도 운송 이런 거는 없어요. 수입할 때는 이제 배나 그 항공기인데, 근데 이제 그 세관에 들어와요. 항구나 아니면은 공항에 들어오죠. 그럼 거기 이제 짱 박아 놓고서 세관장이 통관 절차 걸치면서 관세를 매겨요. 관세 매기면서 겁나 심심하니까, 귀찮으니까 10%짜리 부가치세를 그때 한 번에 걷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관장한테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세관장은 우리 회사한테 수입 세금계산서라는 거를 끊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10% 내는 거기 때문에 55원 수입은 10%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산면세. 오산면세는 이름에도 있지만 내가 면세 물품을 사오는 거죠. 면세 물품을 사오면서 계산서를 발급을 잘 받아온 것이다. 그래서 축협에서 직원 회식용 돼지고기 5kg를 겁나 공급받고 계산서를 발급받다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정할게요. 발급받다로.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미가공 농축수 인산물이죠. 이런 거 사오면서 면세 물품이면서 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러면 면세 오산면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그 다음에 오사불공. 자, 얘는 뭐냐면 10%짜리를 사오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거예요. 뭐요? 10%면서 세금계산서면 51번 과세 아니에요? 맞아요. 오사불공이란 거는 51번 과세의 예외로서, 여기다 반드시 예외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내가 10%짜리 물건을 사오면서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잘 받았어요. 가장 원칙적인 게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불공이란 얘기는 뭐예요? 우리 납부세액 계산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죠.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내게 되어 있는데 7가지 사항에 해당되면 걔는
아무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지 않아요. 빼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을 더 내게 되죠. 납부세액이 늘어나니까. 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뭐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따로 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아까 했죠? 자, 57번 카과 61번 현과 있죠? 역시 둘 다 과자가 붙었기 때문에 둘 다 10%짜리 내가 물건을 겁나 사온 거고요. 10%. 그러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그러면 카과. 자, 거세 상품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를 겁나 결제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현과 61번 현과는 과세 상품을 역시 매입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현금 과세. 그래서 현과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사불공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의의가 뭐냐? 너 뭐냐? 누구냐? 너? 이런 거죠? 누구냐 너? 자, 과세 매입은 51번이에요. 과세 대여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취한 경우, 자, 과세이면서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하죠. 증빙을 잘 받았기 때문에 과세이면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잘 받아온 거예요. 그러나 매입 불공제, 줄여서 불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유형 54번 오사불공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거래에 한해서는 7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간단하게 불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10% 부는 거를 사오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겁나 받았지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지 않는다. 빼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안 좋은 오사불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죠. 자,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7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7가지 사유가 있죠. 자, 이것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나중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이거 보시게 될 거예요. 이 7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간단한 좀 그 자랑을 본의 아니게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머리 스타일은 고길동 같고, 그렇지만 공부를 좀 잘해서 예전에 그 자랑이에요. 전국 단위로 보는 시험이 있었는데 4등을 한 적이 있어. 진짜로 그러냐? 알아서 생각해라라는 얘기다.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시험을 잘 보면은 기업에서 전화가 먼저 왔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살기 좋았죠. 그래서 3군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 군데는 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제껴버리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조건을 굉장히 좋게 제시해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 군데를 선택했죠. 그래서 토요일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끊고서 이제 그 당시에 끌고 다니던 아주 거지 같은 차가 있었는데 그 거지 같은 차를 겁나 그나마 세차를 하러 갔죠. 자, 이게 오사불공이다라는 얘기다. 자, 뭐예요? 몇 등 했다고요? 4등. 그 다음에 전화 끊고 뭐 하러 갔다고요? 세차. 세차하고 무슨 요일날 갔어요? 토요일날. 뭐 하러 갔다고요? 면접 보러. 자, 이게 바로 7가지 무지개와 같이 영롱한 4등 세차 토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이거는 제가 미리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99% 다 제가 만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이철재 선생님이라는 아주 그 세법 강의 아주 전설적인 전설의 레전드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강의 현장에서 제가 실강을 들을 때 와, 이거 듣고 개지렸다는 얘기다. 바로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왔다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자, 4가 뭐냐? 4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요게 4예요. 그 다음에 등록점 매입세.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 7번이죠. 그 다음에 세는 이제 여기 1번에 여기다 사실은 세금계산서에 우리 필요로 규제사항 4가지 있었죠. 그런 것 등등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아예 안 받아오거나 세금계산서 같은 건 증빙을 안 받아오면은 불공이에요. 요게 이제 세예요. 세. 4등 세. 그 다음에 차는 비용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유지 임차를 위한 관련된 매입세. 그 다음에 토는 토지 자본적 지주 관련 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면은 면세사 관련. 마지막 접은 접대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불공을 따로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4등 세차 토면접 요 7글자면 끝이다라는 얘기다. 겁나 깔끔하죠?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승용차예요, 승용차. 일반적으로 뭐 소나타, 뭐 아반떼, 그 다음에 뭐 제네시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승용차, 뭐 트럭이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지게차 뭐 이런 건 말고,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승용차거든요. 근데 비영업용이라고 되어 있죠. 비영업용, 영업용이 아닌 것, 영업용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각주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영업용을 알아야 비영업용을 알겠죠. 자, 영업용은 다음과 같다. 자, 영업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줘요. 비영업용이 불공이고요. 영업용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영업용이 어떤 거 있느냐. 뭐 택시회사, 자동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직접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택시회사들, 아니면 렌트카 업체, 렌트카, 아니면 뭐 자동차 판매업이라든지, 자동차 판매업, 신차나 뭐 중고차든지 어쨌든 판매하는 회사들,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동차를 가지고 사실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 해줘야 돼요. 운전면허 학원, 그 다음에 그 경비업체들 있죠. 경비업체 중에서도 뭐 출동용 차량에 한한다, 뭐 이렇게 아주 그 자세하게 법에 나와 있는데, 요런 회사들은 매입세 공제 안 해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요런 영업용은 매입세 공제 해주게 돼 있고요. 우리가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조업체, 뭐 도소매업, 뭐 기타 등등의 요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뭐 서비스업,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보통 뭐 제조업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100% 비영업용이에요.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라는 게 있죠. 소형 승용차란, 자, 우리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cc거든요. 자, 1000cc를 초과. 그 다음에 위에는 8인승이에요. 인승이 나오는데 8인승 이하. 자, 미만이 아니죠. 밑에는 초과고 위에는 이하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들은 불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불공. 그럼 뭐요? 나머지는 공제돼요? 네, 공제돼요. 1000cc가 안 되거나 8인승 초과하는 것들, 1000cc까지는 공제가 돼요. 요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경차라고 부르죠. 1000cc까지. 아주 악랄하게 문제를 내면은 1000cc로 낼 수 있겠죠. 1000cc로 나오면 공제되는 거예요. 아시죠? 1001cc부터 불공이에요. 8인승 이하, 9인승 넘어가는 것들은 큰 차 있죠. 뭐 카니발 뭐 이런 거지요. 그 중에서도 9인승 넘는 거, 그런 것들은 불공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얘기다. 됐죠? 또 각주가 있는데요. 사실 1000cc 초과 및 8인승 이하인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법이 과세되는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우리 부가세에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는데, 부가세법은 일반 소비세죠. 그래서 면세가 아닌 이상 전부 다 싹 다 10% 과세하는 게 부가세고요. 개별 소비세는 약간 좀 사치적인 성격이 있는 거. 이게 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7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요때 세 가지가 있으면 겁나 부자였거든요. 첫 번째, 집에 차 있다. 겁나 부자였어요.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에어컨 있으면 겁나 부자였고요. 또 하나, 피아노.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뭐 아니면 뭐 미국 요런 가전제품 있다. 겁나 부잣집으로 생각이 됐었죠. 그 당시에 승용차는 겁나 사치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로가 뻥 뚫려 있었죠. 뭐 동네에 주차된 게 뭐 차가 있었다. 그 동네 부자 동네예요. 그죠? 제가 그 동네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것이가 있었다라는 얘기다. 예. 그래서 예전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사면은 원래는 개소세, 개별 소비세가 5%인데,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3.5% 적용해주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 나중에 폐지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지금은 더 이상 자동차가 사치제가 아니죠. 그죠? 요즘은 뭐 대부분의 가정에 차 한 대씩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요 법이 뭐 폐지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뭐 당장 폐지될 것 같지는 않고요. 몇 년 있다가 폐지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요 자체가 요 얘기예요. 그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게 요거니까, 그죠?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불공의 출제 사례가 있는데요. 자, 사업 무관한 것부터 시험에 대비해서 다음의 사례를 겁나 알아두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추천표 입력하시게 되면 요게 해당되냐 아니냐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해당되면 오사 불공이에요. 자, 사업 무관한 거. 대표적인 거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거. 자, 그 다음에 기부 물품. 기부 물품 구입해가지고 무슨 뭐 구청이나 뭐 동네 실버복지재단 이런 데다가 뭐 갖다 줬다. 뭐 세탁기를 사줬다. 무슨 뭐 프린터를 구청에다 기부했다. 이런 거 사업과 관련 없어요. 기부는 우리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리후생 물품은 검나 공제를 해준다라는 얘기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뭐 먹고 쓰는 그런 거를 이제 사줬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한테 사준 거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기부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 너 왜 등록 안 해? 사업을 개시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그 이론에서 봤듯이 사업자 등록 하려면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해줘야 되죠. 너 왜 빨리 안 해? 너 매입세 공제 안 해줘. 원칙적으로 공제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및 부실기재,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등등등.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4번. 제가 내용을 써놓은 것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대비는 물론 중요하지만 얘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죠? 접대 관련. 자, 비용 없는 소형 승용차.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를 승용차를 사거나 아니면 빌린다. 뭐 그 월세라고 해야 되나? 렌트 임차료를 내야 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유지, 차량 유지비, 기름 넣고 고치고 뭐 이런 거 다 불공이에요. 승용차 구입했다, 렌트료 냈다,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지출했다, 주유비, 수리비 등등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승용차를 빌렸다? 자, 리스 있죠. 승용차 리스는 면세예요. 그래서 얘는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안되고,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53 면세로 처리해줘요. 리스가 왜 면세예요? 자, 면세 중에서 우리 부가치 창출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첫 번째로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은 뭐예요? 금융보험용이요. 리스는 금융회사예요. 리스회사는 여러분들. 그래서 리스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차를 빌리는 게 아니고요.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차를 빌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리스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면세고요. 그 다음에 토지, 땅의 토지 공급은 면세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인적 용역은 면세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하는데 저도 뭐 10% 원래 뜯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면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 참고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추출 관련. 자, 그런데 자본적 추출은 뭐예요?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수익적 추출에 반대. 가치 증대를 위한 토지 계량 공사 비용 뭐 이런 등등등, 땅을 다지든지 뭐 땅에다가 뭐 이렇게 좋게 만들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도 여기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 시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니면은 토지를 일괄 구입한 다음에 괜히 쓸데없는 건물은 때려 부신다. 이거 건물 왜 때려 부셔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5사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된 거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항들이에요.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는 1번 사업 무관한 거,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사거나 자동차에 기름 넣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토지 자본적 추출 관련,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요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자, 다음은 객관식 문제가 나왔는데요. 객관식 문제 후딱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공 매입세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납부세 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의 항목 중 부가치세보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에 계산하는 것은? 첫 번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치세. 뭐요? 사업과 관련이 있죠? 내 사업에 뭐 재료를 쓴다든지 어쨌든 거기에 쓸 거니까 이런 것들은 공제가 돼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불공이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대표이사 집에다 뭐 사줬다든지 뭐 기부물품 이런 것들은 불공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야, 진짜 4등 세차 토변잡은 신의 한 수예요. 진짜 오나죠. 깔끔하죠. 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거, 기계 부품 사업자가 원재료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편을 수취한 경우 아무 문제 없죠. 농산물 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하는 경우, 자, 이거 불공이에요. 4등 세차 토면잡에서 면세사업 관련이죠.
이 사람은 농산물인 배추, 미가공 농축수 인산물을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죠. 이 사람이 트럭 매입했다. 면세사업 관련된 거는 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서 안 되고요.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 안 되죠. 증빙 없으면은 절대로 공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3번. 거래 내역과 과세 유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10%죠.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과세고요. 거치대 과세업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겁나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매입세 공제되죠? 당연히. 영업부에 사용하는 4인승 승용차 999 괜찮아요. 1000cc까지는 경차기 때문에 경차 뭐 스파크, 모닝 뭐 이런 거죠. 작은 차 괜찮아요. 수리비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 수취했다.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불공? 아니. 3번이 틀렸고요. 4번 공장 신축 중 토지를 구입했다. 계산서 발급받았다. 53번 면세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매입세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안 되고요. 면세사업 안 되고요. 화물차 구입 관련된 거는 되겠습니다. 4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도 불공이죠. 이렇게 자동차라고 해서 다 불공은 아니고 화물차, 뭐 지게차 이런 건 다 괜찮아요. 공제돼요. 자, 5번 문제. 자,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틀린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아요.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이 맞죠. 매입세 공제해주는 거니까. 10%나 빵퍼센트나 10% 세율 적용하는 거는 맞고요. 면세사업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고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므로 벌써 매입 공제가 가능하다. 아니. 이거는 바람직한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관련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그런 관계 유지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접대비 같은 것들을 지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바람직한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5번의 정답은 4번. 자, 6번 다음 자료이에요. 버짓에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 10%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 세액은 자,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공급 대가죠. 지금 세액은 물어봤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야 돼요. 미리 쓸게요. 그냥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겁나 빼주면은 그게 이제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죠. 자, 가장 원칙적인, 가장 단순한 계산 구조죠. 일단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 세금 붙은 거죠. 세금 붙은 거를 우리 세액으로 환산하려면 나누기 11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11. 그래서 48, 40만원 나누기 11 440만원 이렇게 세액으로 환산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에 원재료 매입이 현금영수증 잘 받아왔죠? 오케이 공제돼요. 부가세 별도 공급 가액이란 뜻이죠. 여기 10% 들어가면 308만원 308만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업무용 승용차 구입. 업무용은 영업용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업무용이란 건 영업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조업이죠. 일반적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1200cc 불공.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넣어주면 안 돼요. 맞죠? 얘는 빼버리고 자, 요것만 빼주시면 납부세액 나오겠네요. 440만원 빼기 308만원 해주시면 정답은 132만원으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아우 너무 좋아요. 자, 7번. 자, 다음 자료에 버짓테프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부가세 금액은 자,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자, 공급 대가 역시 자, 요것도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자, 매입세액을 빼면 자, 공급 대가에서 매출세액으로 할 때는 나누기 11 2805만원 나누기 11 255만원으로 되네요. 자, 여기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줘야겠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원재료 매입. 잘 받았어요. 오케이. 부가세 별도. 자, 라는 얘기는 공급 가액이죠. 30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제품 운반용 소형 화물차 구입. 화물차는 괜찮아요. 우리가 승용차를 제재하기 위한 거지 화물차 같은 것들은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역시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공급 가액이겠고요. 150만원 되겠네요. 자, 150만원 추가로 공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매출 거래처의 선물 구입 안되죠. 왜? 접대비니까. 접대비 관련 매입세금은 공제해주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매출세 255만원에서 이 두 개를 빼주면 납부세액이 나오겠습니다. 75만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래서 매출세금에서 매입세금을 차감해주면 납부세금은 75만원이니까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시세 모두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